제가 또다시 여러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됩니다. 이제 대화의 기술, 실제적인 기법 두 번째 강의를 해 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이 전체적인 기술의 첫 번째 기술이 관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시리즈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것은 관심의 개념이 무엇인가? 관심의 개념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대화의 첫걸음은 바로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관심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서는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바로 관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관심으로 표현될 때에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관심, 사랑의 시작과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관심의 시작과 끝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관심은 해가지고 이 색깔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관심은 수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은 피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수동적이다. 뭐 대화에서 뭐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란 자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관심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단순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이론 파트에서 계속 강해 왔지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21강까지 25강까지 계속 강의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가 잘 되고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되고 우리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요, 지금부터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아닙니다. 이거 뭐냐? 이 관심은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몰집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바디 랭귀지 몸짓 언어를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심입니다. 무엇과 같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야간에 밤에 아니면 동굴에 터널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밤에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요, 어두운 곳에서 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불빛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서츄라이트 불빛이 있어야 이 서츄라이트 불빛은 집중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 이 관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모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심은 단지 감각기관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감각이 뭡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들이죠. 특히 시각, 또한 청각, 또한 몸짓 언어,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관심은 단지 우리가 감각기관을 동원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은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깊은 내면에서. 그래서 얘기했지만 관심이라, 관계할 관자 마음 심자라,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이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관심이죠. 또한 관심은 단기적인 변화이다. 이 관심을 기울이면 상대에게 단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상대는 그것을 알아채고 그 상대는 장기적인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심은 능동적이면서 내가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고, 관심은 나의 깊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내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질 때 상대는 오랫동안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레의 심리학, 개인 심리학이 있습니다.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활 양식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고, 또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격려를 통하여 상대가 용기를 얻어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격려를 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봐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봐준다는 것은, 아들레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할 때 내가 관심을 보여주면서 내 안에서 어린 시절의 자기처럼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장기적인 변화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관심이 뭐냐? 결국 관심은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 세 가지 욕구에 만족시켜주는 것이 관심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아하, 저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은 나의 삶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느끼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므로 이 테레사 수녀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주에서 나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참 관심입니다. 그래서 관심은요, 관심의 시작과 끝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까 말했지만 관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도적인 집중이고, 감각기관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깊은 마음에 시작된다는 건 뭐냐? 관심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 귀를 경자 들을 청자라, 앞서서도 강의했습니다. 나의 몸의 세 가지를 기울인다. 무엇을 기울이냐?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귀를 기울인다.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눈을 기울인다.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가슴을 기울인다. 이 세 가지를 기울이다 보면 상대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모아서 상대에게 집중해 가는 것이 주목이고 관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은 상대방의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분별하면서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뭘까? 바로 질문의 기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기가 자기 얘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질문을 통해서 계속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물어보기잖아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되물어보기죠. 세 번째입니다. 탐구하는 것입니다. 탐구라. 탐구가 뭐냐? 자,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나에게 표현하고 싶은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탐구죠. 무엇과 같이? 탐험가와 같이. 광산의 광맥을 찾아가는 강부와 같이 내가 그 사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탐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이 관심은 대화 기술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돋보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 공부할 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셨죠. 돋보기를 가져오게 하고 또 여러분 아시나요? 까만 종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 돋보기를 이 햇빛을 탁 쬐면서 이 까만 종이에 비추었을 때 그때 돋보기가 모은 햇빛을 가지고 이 까만 이 도화지가 불이 나고 타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돋보기의 역할은 뭐냐? 이 돋보기의 역할은요, 햇빛을 모아주는 역할입니다. 햇빛을 모아주는. 이와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파편화된 여러 말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 상담을 가르치고 있지만 또 상담을 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내담자라 합니다. 또 영어로 클라이언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카운셀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내담자를 상담해 보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이 그들의 말 속에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이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데 근데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녹아있는 그 말이 파편화돼서 나옵니다. 파편화돼서 나옵니다. 이때 상담은 뭐냐? 파편화된 그 사람의 생각, 파편화된 그 사람의 감정, 파편화된 그 사람의 삶을 그가 말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기술이 관심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가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때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면 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파편화된 생각과 파편화된 감정과 파편화된 의도가 언어로 표현되면서 그의 언어도 파편화되어 있지만 내가 관심이라는 돋보기를 그에게 비춰줄 때에 그 말들을 모아주게 하고 그의 말이 모아지니 생각과 감정과 의도가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관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치료학, 심리치료학의 아버지 시그먼트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치료학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심리치료 중에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치료, 심리치료, 심리상담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먼트 프로이트가 만든 이 정신분석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것입니다.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토킹 큐어라, 말의 치료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이트와 브로이어가 안나 오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오양이 자기 안에 이 억압된 감정이 있어서 그의 아픔이 신체와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브로이어와 프로이트가 이 여인을 상담해 주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상담해 주니 그 연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연이 치료가 되었을 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법은 굴뚝청소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이런 데서 유럽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뭔가 밥을 짓고 하려면 불을 뗐습니다. 불을 떼면 굴뚝이 있습니다. 불을 떼다 보면 굴뚝에 이 연기가 연기가 올라가다 보면 이 연기가 하나의 응고가 되어서 이 굴뚝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 굴뚝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굴뚝 청소부를 부르든지 아니면 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 굴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막혔던 굴뚝이 뚫어지면서 불길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 안나 오양은 자신의 삶의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프로이트로부터 치료받았을 때 당신의 치료법은 굴뚝 청소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핵심은 말을 하고 나니 시원하다. 말을 하고 나니 시원하다. 이 카타르시스라, 감정의 정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의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을 하랍니다. 그리고 들으랍니다. 우리가 좋은 대화라, 좋은 인간관계라,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세 가지 욕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심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강의해 왔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심. 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삶과 화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응용해 왔습니다. 삶과 화법의 책을 읽어보니까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이 관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 학기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 대학에서 교수 평가가 가장 낮게 나오는, 강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오는 교수님을 선정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문화인류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인류학 교수님이 강의 평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럴 때 이 심리학 교수님은 문화인류학 교수님은 아예 모르게 비밀리에 그 강의를, 학기 초에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4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교수님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이 강의가 정말 재미가 없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학생들이 그 교수님 강의에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강의할 때 주의를 집중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집중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교수님이 강의할 때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강의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오랫동안 강의할 때에 교수 평가가 안 좋죠. 학생들이 반응이 없죠. 주의 집중 안 하죠. 고개 전부 다 숙이고 자다 보니까 자기도 누런 노트를 가져와서 책을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다가 고개 들어도 참고들 하시는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강의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이 심리학 교수님이 그 수강을 학생들한테 이것을 주의 집중해 주시고 얼굴을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부탁해서 마지막 네 번째, 간간히 질문해 달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어봐 달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 수업을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자기 강의 노트를 읽습니다. 읽은데 학생들이 이미 실험의 대상이니까 읽더라도 주의 집중해 줍니다.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한 번씩 고개 끄덕입니다. 간간히 질문을 합니다.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자기가 말해. 예전과 똑같이 읽습니다. 읽으니까 또 우연히 고개 드는데 학생들이 자기에 집중해 있고 미소 짓고 고개 끄덕입니다. 또 한 번씩 학생들이 교수님 하면서 질문도 합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기분이, 학생들이 내 강의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니 하면서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막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또 새롭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 또 왔어요. 학생들이 또 자기를 보고 있어요. 또 질문해요. 미소 짓고 있어요. 또 하니까 또 돼요.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 심리학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하면 그 교수님이 그 학기에 그 대학에서 최고의 평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기입니다. 그 다음 학기는 그 대학에서 가장 강의를 잘한다고 소문난 교수님을 대상으로 또 실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또 요구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수님은 자기가 강의 잘하니까 열정 강의합니다. 강의하는데 학생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수님이 점점 강의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강의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대부분 비언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짓 언어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준 언어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는 순간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의 첫걸음은 바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면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고 또다시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세 번째,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심은 커뮤니케이션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는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다.
관심은 적극적인 반응이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면 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시그마 북스에서 출판되었고 제가 쓴 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또 들어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줘서 아름다운 대화, 행복한 대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